자, 로얄 마스터 서정 인사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오시는데 조금 날씨가 좀 쌀쌀했죠. 어제부터 조금 쌀쌀했던 것 같고 건강 조심하시고 이 환절기 때 또 우리 건강 관리 잘 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 애터미 사장님들이 막 콜록콜록하고 이렇게 다니시면 안 되잖아요. 그죠? 해모임 드시고 하는데, 그래서 해모임하고 이걸 가지고 여러분들께서 이제 만약에 오늘 아침에 이제 들어갔는데 조금 뭔가 좀 어실어실하고 뭔가 내일은 뭔가 감기 들 것 같고 이런 상황에 딱 어떻게 하는지 제가 알려드릴게요. 해모힘 따뜻한 물을 준비합니다. 이제 주무시기 전에 따뜻한 물을 준비하고 해모힘을 한 2포 내지 3포 정도 이렇게 타세요. 그리고 홍삼단 있죠. 홍삼단 하나를 딱 이렇게 또 타세요. 그리고 원당 있죠. 원당을 당뇨 환자는 일단 조금 제외하시고, 저는 이제 원당을 안 넣는데 당뇨 환자분들은 빼고 원당을 숟가락 있죠. 티스푼 말고 숟가락으로 한 2스푼 정도를 넣으세요. 네. 드셔도 됩니다. 그렇게 드시고 따뜻한 물에 이렇게 탔어요. 그리고 밀크시슬 3알 정도를 따가지고 같이 드세요. 그리고 한 30분 정도 이렇게 좀 이렇게 TV도 보면서 이렇게 한 잔 이렇게 하시고, 그리고 조금 이렇게 이제 몸이 따뜻해지겠죠? 그러면 이제 잠이 안 온다. 그럼 이제 뭐 드시면 돼요? 락티온까지 한 2개 정도 이렇게 드시면, 그러면 한 1시간 이내로 이렇게 잠이 탁 와요. 그러면 다음날 아침에 굉장히 개운하게 이렇게 일어나실 거예요. 여러분들 이걸 모르시는 분들은 초기에 여러분들이 막 재채기를 하고 뭔가 몸이 어실어실하다는 건 뭐냐면 이제 바이러스가 들어왔다는 표시예요. 네, 그걸 아셔야 됩니다. 그냥 그렇게 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아는 분들은 이렇게 지킨다는 거죠. 네. 자, 그렇게 해서 건강 좀 지켜보시고요. 자, 오늘은 제가 이제 여러분들한테 애터미 사업에서 이제 꽃이 뭐냐면 판매사. 네. 판매사가 뭐냐면 여러분들께서 판매사 만드는 게임을 계속 하는 거예요. 내가 먼저 판매사가 되고 우리 파트너분들을 판매사로 만들어가는 과정을 수없이 반복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판매사 만드는 전문가가 되시는 건데, 그러면 내가 먼저 판매사가 되어보는 거죠. 여기서 오늘 판매사 처음 한번 도전해 보신다 하시는 분 손 한번 들어 보시겠어요? 예, 여기 계시고. 네. 자, 판매사 이미 한번 했다 하시는 분들 손 들어 보세요. 나머지 분들은 뭐예요? 판매사 한 번도 안 해봤고, 판매사 한 번 했고, 그럼 뭐예요, 중간에? 판매사 여러 번 하셨다? 네, 계시네요. 자, 그만큼 처음에 판매사를 어떻게 갔냐, 이 기억 가지고 여러분들께서 계속 반복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신기한 게 있잖아요. 여러분들이 처음에 이 판매사부터 해가지고 애터미 사업을 시작을 할 때 물었던 질문들 있잖아요. 내가 물었던 질문을 파트너들이 계속 하고요. 여러분들이 팀장이 가고 국장 가고 본부장 가고 총장 가고 임페리얼 마스터가 돼도 처음 하시는 분들이 똑같은 질문 또 해요. 그럼 여러분들이 똑같은 질문 또 대답을 또 하신다는 거예요. 그만큼 이 판매사 부분도 얼마나 정확하게 알고 가셨냐에 따라서 여러분들께서 시행착오가 없게 됩니다. 우리는 시간 낭비를 하면 안 되잖아요. 시간 낭비는 돈 낭비입니다, 여러분. 애터미 사업은 돈 투자는 많이 안 되지만 시간을 많이 쏟아야 돼요. 근데 우리가 시간은 뭐예요? Time is money라 그러잖아요. 우리 입장에서는 돈이 많이 없는 우리 입장에서는 시간이 돈이에요. 시간 가지고 돈을 만들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시행착오를 하면 그만큼 시간이 계속 길어진다는 거죠. 자, 그게 그만큼 돈이기 때문에 중요하다는 거죠. 애터미 사업이 여러분들한테 어떤 의미로 다가오는지 모르겠지만 저에게 있어 가지고는 완전히 터닝 포인트였어요. 터닝 포인트. 그래서 애터미 사업을 여러분들께서 보셨을 때 내가 이 사업을 왜 해야 되지? 왜 성공해야 되지에 대해서 끊임없이 물어가시면서 애터미 사업을 진행을 하시는데요. 특히 직급 도전하실 때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께서 정립이 안 돼 있으면
왔다 갔다 해요. 내가 이거 왜 해야 되지? 스폰서가 가자 그러니까 가야 되나? 그러니까 의미를 모르는 거예요. 왜 해야 되는지, 왜 직급 도전해야 되고 왜 판매사가 돼야 되는지에 대해서 의문점이 생기는 거예요. 물음표가 생기는 거예요. 느낌표가 돼야 되는데, 그죠? 그래서 이게 중요하다는 겁니다. 애터미 사업이 여러분한테 어떤 의미로 다가오느냐 이거죠. 자, 그 중에서 판매사 도전은 뭐냐면, 여기 경부고속도로 아시죠? 그죠? 경부고속도로에서 여기 왜 빨간 줄을 쳐놨냐면은 여기가 톨게이트예요. 자, 여기서부터 이제 시작해서 달리죠. 자, 서울에서 이제 부산까지 목적지예요. 그러면 여기에 서 있는 차들은 아직 출발했어요, 안 했어요? 이제 준비 중인 거죠. 자, 아까 판매사 한번 해보시고, 아니면 판매사를 지금 이미 몇 번 하셨다 하시는 분들은 요 지점을 지나가신 거예요. 요 지점을. 근데 아까 판매사 이제 한번 시작하시는 거고, 아직 안 하셨다는 분들은 여기 계시는 거예요. 그럼 이걸 이제 사업적으로 제가 정의를 내려드린다 그러면, 아직 사업 시작 전이시고 사업을 진행 중에 계시다는 거예요. 아시겠죠? 근데 많은 분들이 나 사업 열심히 하고 있는데요, 그렇게 생각을 해요. 판매사가 아니신데. 그건 뭐예요? 저는 착각이라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뭐냐면은, 자, 판매사가 기준이에요, 여러분. 왜? 판매사를부터 스타트를 하셔야 사업 스타트가 된다니까요. 그거는 여러분들 한번 해보시면 알아요. 제가 왜 이런 말씀 드리는지. 애터미 사업을 비즈니스적으로 생각해서 목표를 가진 사람이 사업자예요. 목표가 없이 그냥 하는 사람은 뭐예요? 소비자예요, 소비자. 네. 소비자인데 소비자 입장에서 열심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힘들지. 네. 그러니까 막 돈도 안 되는데 막 힘들다고 하시는 분은 소비자 마인드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자, 판매사는 뭐다? 성공고속도로에서, 이 고속도로가 뭐냐면 그냥 고속도로가 아니고 경부고속도로가 아니고요. 무슨 고속도로? 성공고속도로예요. 성공고속도로에 서가지고 스타트를 하면 어디까지 가면 됩니까? 성공지점까지 가면 되죠. 여러분들 10년 걸려도 되고 15년 걸려도 돼요. 임페리얼 마스터 이번에 1번 첫 번째로 임페리얼 마스터 안 되셨죠? 13번째로 됐잖아요. 실패했어요, 그러면? 아니잖아요. 그건 뭘 뜻하냐면, 성공고속도로에서 내가 13년 만에 가든 15년 만에 가든 20년 만에 가든 가기만 하면 된다는 거예요. 이거 어려워요, 쉬워요? 쉽지는 않습니다, 여러분. 다른 성공하는 수단에 비해서는 쉬워요. 저는 땅짓고 혐칙이었어요. 왜 땅짓고 혐칙이냐? 제가 15년 동안 했던 벤처기업, 그리고 그 전에 했던 아메이 사업에 비해서는 땅짓고 혐칙이더라는 거죠. 이때까지 성공하는 데 있어서. 상대적인 겁니다. 그래서 성공고속도로의 출발선에 서는 거고, 사업적으로 결단하는 시점이에요. 사업적으로 결단하는 시간, 그리고 함께 일하는 법을 배우는 거예요. 소비자분들은 뭐예요? 자기가 자기 집에서 쓸 거 쓰고 그냥 주문 들어오면 주문해서 주고 그냥 끝이잖아요. 팀워크가 없어요. 그래서 소비자라고 말씀드리는 거라니까. 시스템을 배우고 활용하는 시점이에요. 소비자분들 중에서 석세스 아카데미 안 갔다고 땅 치고 후회하는 사람 봤어요? 소비자분들은 그날 뭐가 있는지 몰라요. 네. 그리고 가자 그러면 왜 가야 되냐? 석세스 아카데미를 왜 가야 되는지 모르시는 분들은 사업자가 아니라고요, 여러분. 그 구분을 못하면 나 혼자 착각하는 게, 이 사람이 제품도 좋아하고 뭐도 다른 사람한테 알리기도 알리고 하는데 내 눈에는 사업자로 보이는데 그분은 아닌 거예요. 그거를 내가 자꾸 착각을 하게 되면은 여러분들께서 정체가 돼요. 비즈니스가. 사업적으로 성장을 못해요. 왜? 소비자분들만 모아가지고는 애터미 사업이 안 됩니다. 왜? 네트워크가 넓혀지지가 않는다고. 소비자분들만 다 모을 수 있느냐? 힘들어요. 왜? 그러면 내가 여기 계시는 150명, 예를 들어 200명, 500명의 소비자를 모았어요. 너무 뿌듯해. 여러분들. 그러면 애터미 사업 다 끝날 것 같아요? 500명을 어떻게 관리하실 건데요, 여러분? 24시간이 아니라 240시간이 주어져도 500명을 다 혼자서 관리하기 힘들단 말이죠. 500명 가지고 돼요, 여러분? 안 되죠. 글로벌은 어떻게 하시겠어요? 안 된다고요. 네트워크 마케팅은
네트를 짜는 마케팅이지 소비자만 만드는 마케팅이 아니라는 걸 여러분 알고 계셔야 됩니다. 그래서 자, 이 부분 시스템을 배우고 활용하셔야 여러분들께서 큰 성공을 할 수가 있다. 자, 판매사는 뭐냐? 판매사는 5천만 원 버는, 예를 들어 5천만 원을 상징적으로 우리가 저 정도면 정말 큰 성공을 했다라고 생각하시죠. 그래서 사진 찍을 때 어떻게 해요? 이게 뭐예요? 5천이라고 내가 이렇게 사진도 찍고 하는데 실질적으로 내 행동은 어떻게 해요? 한 5만 원어치 행동하나? 그러면서 5천만 원을 바라는 분들도 있어요. 근데 여러분 내 생각의 나름입니다. 오토 판매사가 돼가지고 월 200 정도가 되면요. 이게 뭐냐면 성공 고속도로의 절반 지점, 그러니까 경부고속도로로 따지면 대전까지 온 거예요. 대전까지. 아닌 것 같은데? 400만 원의 절반 아니에요? 여러분 200만 원이니까 돈으로 따지면 400만 원의 절반이지 왜 5천만 원의 절반이냐? 아까 제가 처음에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애터미 사업은 판매사를 만들어가는 게임이라고 그랬잖아요. 여러분들께서 제대로 된 오토 판매사가 되면 그 다음부터는 식은 죽먹기라고요. 누가 나오든지 간에 한 사람이 예를 들어서 석세스 아카데미가 모시고 왔어요. 누군가. 내 인맥은 아니야. 파트너의 인맥이에요. 근데 오셔가지고 완전히 깼어. 애터미 사업 한번 해봐야 되겠어요. 그런 사람 분명히 나옵니다. 여러분들한테 이렇게 물어볼 거예요. 저 사장님, 저 앞으로 어떻게 해야 성공해요? 딱 물어본단 말이에요. 그랬을 때 이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내가 어떻게 했더라? 어떻게 해야 되지? 이게 아직 생각이 안 되고 이게 정립이 안 되시면 그거는 앞으로 이분을 어떻게 키워야 될지 내가 모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르니까 아무렇게나 키우는 거예요. 그러다가 문제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내가 오토 판매사가 되면요. 오토 판매사가 제대로 돼서 오토 판매사가 뭐예요? 최소한 1년에 12번 정도는 내가 유지를 했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어느 정도 판매사는 이런 정도를 하면 되겠구나. 아시죠? 그러니까 다른 사람을 키울 수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께서 내가 지식이 시험 문제를 100% 내가 만점을 맞으려고 그러면요. 다른 사람한테 가르쳐 봐야 돼요. 수학이면 수학, 국어면 국어, 영어면 영어를 내가 다른 사람한테 가르쳐 봤을 때 제대로 알려지면은 내가 거기에 터득을 한 겁니다. 이게 오토 판매사가 절반 지점이다. 하나, 둘, 셋, 넷, 5단계예요. 마케팅 플랜이 이렇게 딱 돼 있어요. 그 다음 단계 뭐예요? 하나, 둘, 셋, 넷, 5단계예요. 딱 마케팅 플랜이 이렇게 돼 있어요. 여러분들 이렇게 돈 벌어 보십시오. 딱 요 단계로 돼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절반 지점이라고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에 목숨 걸면 된다, 여러분? 오토 판매사에 목숨을 거셔야 돼요. 빨리 되셔야 된다. 빨리. 오토 판매사를 질질 이렇게 하시면 파트너, 내가 200도 안 되는 오토 판매사가 안 되면 파트너는 어떻게 되겠어요? 100만 원도 안 돼요. 그러면서 돈 된다고 할 수 있어요? 뭐 안 되잖아요, 그거는. 근데 여러분들이 몇 달 안에, 예를 들어서 3개월에서 6개월 안에 결단하고 3개월에서 6개월 안에 오토 판매사 될 수 있는 어떤 그 시동을 확 걸어가지고 막 돈이 돼요. 여러분 200만 원 이전 시점이 힘들어요? 200만 원 이후 400만 원부터가 힘들어요? 똑같은 5단계예요. 어느 쪽이 힘들어요? 네, 전 단계가 힘들어요, 여러분. 왜? 이때는 무에서 유를 창조하셔야 된다. 이때는 뭐예요? 돈 벌면서 배 두드려가면서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재미있다고요, 이때는. 그러니까 빨리 요 고지를 넘어가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판매사 도전 과정을 계속 하는 겁니다. 자, 애터미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뭘 얻을 거냐? 가이드북에 있는 내용이죠? 여러분, 우리가 밥 먹고 살기 위해서 애터미예요. 그거는 옛날 이야기예요. 지금은 애터미 사업을 시스템 소득을 얻으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시스템 소득하고 노동의 소득하고 차이점 아시죠? 시스템 소득하고 노동의 소득 중에서 여러분들이 가장 익숙한 건 뭐냐면 노동의 소득이에요. 시스템 소득은 좀 받아본 적이 없으실 수도 있어요. 그게 뭐 좋기는 좋은데 나는 받아본 적이 없는 경우도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자꾸 어떻게 생각하냐면 노동의 소득하고 자꾸 비교를 하려고 그래요. 3개월 애터미 했는데 돈도 안 되고 그런 이야기를 해요. 근데 우리가 그런 분들을 보면요,
네트워크가 되고 있는 중이에요. 여러분, 우물을 파고 있는 중이라고요. 우물 팔 때 물 나와요, 안 나와요, 처음에? 그러면 우물 파야 돼요, 말아야 돼요? 여기 밑에 파가지고 1000년 동안 나올 우물이라고 확신이 들면 파는 거고, 파다가도 아니다 싶으면 어때요? 아니다. 일어나는 거죠. 그죠? 근데 애터미 사업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께서 여기 분명히 물이 나올 거야 라고 확신을 하시면 끝까지 파요. 언제까지? 나올 때까지 파는 거예요. 여러분 초대를 했는데 석세스 아카데미 초대했는데 이 사람이 계속 거절을 해요. 거절한 지 한 2년 됐어. 그 사람 올까요, 안 올까요? 아니 2년 동안 안 왔다니까요. 올까요, 안 올까요? 왜요? 자, 여러분들께서 끝까지 올 때까지 초대하면 오시는 거고요. 중간에 2년 동안 했는데 이 사람 아니야 라고 했으면 그냥 초대 안 하는 거예요. 그러면 안 오세요. 저는 몇 년? 5년 동안 거절했다니까요. 그럼 올 사람이 안 올 사람이에요? 스폰서 마음이죠, 여러분. 여러분의 마음에 있다는 거예요. 사업 성공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의 마음속에 있다는 걸 말씀드리는 거예요. 뭘 보고 가냐 이거죠. 뭘 보고. 예? 에베레스트 가시는 분들이 갑자기 눈 떴는데 에베레스트 정상에 탁 이렇게 서 있는 사람 있습니까? 갑자기 눈 떴는데 에베레스트 정상이야 갑자기. 이런 분 있냐고요? 없어요. 본인이 계획하고 거기에 어떻게 고생할 건지를 미리 알고 간단 말이에요. 알고. 그러니까 옷도 두껍게 입고, 그죠? 텐트도 치고, 그죠? 비상식량도 준비하고, 죽을 각오하고 유서 써놓고 가잖아요. 애터미 사업은요. 내 원래 하는 거 다 하고, 그죠? 내 원래 하는 거 다 하고, 돈 버는 거는 노동의 소득이라고 해요, 여러분. 예? 딱 일할 만큼 해주고, 나머지, 아이고, 자유다, 토일 기다려지고, 이러면 그거는 노동의 소득에 길들여져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들 일요일날 왜 나오셨어요? 쉬는 날 아니에요? 일요일이 쉬는 날이에요? 노동의 소득을 하시는 분들은 쉬는 날이에요. 사업하시는 분들한테는요, 제일 바쁜 날이에요. 이렇게 되셔야 된다고. 자, 직급 도전의 의미가 이렇습니다. 왜 해야 되느냐? 승급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성취감을 느껴요. 우리는 사회적인 동물이기 때문에 승급을 통해 가지고 내가 어떤 성취감을 느껴야 된단 말이에요. 돈 문제가 아니에요, 여러분. 왜 직급을 만들어 놨겠냐고. 임페리얼 마스터 이런, 그죠? 돈 10억 때문에 하세요? 아니에요. 임페리얼 마스터라는 어떤 그런 직급에 대한 어떤 열망, 사람들이 모두 다 우리는 사회적인 동물이고 어떤 꿈이 있단 말이죠. 내가 저런 자리에 올라가서 승급을 해야 되겠다 하는 생각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성취감을 계속 느끼셔야 동기부여가 되는 겁니다. 계속 아무것도 아니야. 예를 들어서 에이전트 직급으로 알고 있는 분도 있더라고요. 에이전트도 무슨 그 직급 아니에요, 여러분. 예를 들어 세일즈 마스터라는 어떤 그런 승급이나 이런 걸 통해 가지고 여러분들께서 지속적으로 내가 판매사야. 그러면 내가 판매사면 또 뭐 생각해요? 그 위에 직급을 생각한다며, 사람은. 그래서 여러분들이 직급은 빨리빨리 가보시라는 거예요. 팀장을 가시면 뭐 생각해요? 팀장 유지도 생각하시겠지만 내가 파트너분들을 빨리 팀장으로 만들어서 국장 언제 가지? 이렇게 자꾸 위로 보게 돼 있다고. 그리고 수당 상승하겠죠? 누가 상승해요? 나도 상승하고 스폰서도 상승해요. 스폰서가 상승한다는 것도 알고 계셔야 돼요.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나도 좋고 스폰서도 좋아진다는 걸 알고 계시라고요. 나만 좋아지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스폰서분의 직급하고도 잘 맞추시라고요. 그래야 여러분한테 뭐라도 떨어져요. 스폰서가 돈 안 되면요, 여러분들한테 드릴 것도 없어요. 해줄 수가 없겠죠. 그 다음에 조직 성장이 되는 겁니다. 조직 성장. 조직 성장은 단편적으로 이렇게 보시면 돼요. 석세스 아카데미에 혼자 오다가 2명, 3명이 늘어난다고 보시면 돼요. 그게 조직이에요. 라이브 미팅을 했는데 맨날 나 혼자 스피치 하다가 내 파트너가 스피치 하게 된다는 거예요. 이게 조직 성장이에요. 그걸 하시려 그러면은 직급 도전을 하셔야 된다는 거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께서 이제 실력을 키우는 거예요. 실력. 여러분들께서 만약에 판매사 도전을 안 하고 비즈니스를 할 때를 생각을 해보세요. 어떻게 하냐. 그냥 주문 들어오면 하고 말면 말고 그냥 오늘 아침에 눈 떠가 약속 있으면 가고 아니면 그냥 조금 뒹굴뒹굴하고, 그죠? 뭐 친구 만나볼까 말까 목표가 없어요. 그렇게 되면은 어떻게 되냐면은
실전이 안 되는 게 실전. 여러분들 거절받고 그죠? 내가 어떤 사람이 나왔을 때 어떻게 후원하고 이게 돼야 되는데 그러려 그러면은 판매사 도전을 한번 하면요 확 깨져요. 왜? 매일매일 어떤 나의 좌우 라인 좌우 라인의 포인트 부분에 민감하게 돼 있죠. 그리고 250, 250에 대해서 목표를 채워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겠습니까? 매일매일 긴장돼요. 그리고 누구를 만날까 미리미리 계획을 세우고 어떤 사람한테 초대를 해가지고 만약에 거절당할 수도 있고 약속이 될 수도 있고 잘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고 하는 걸 겪는단 말이죠. 이걸 겪으셔야 돼요. 그거 안 겪고 그냥 에스컬레이터 타고 엘리베이터 타고 바로 임페리얼 마스터로 직행하신 분은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싫지만 판매사 도전을 주기적으로 하셔야 된다. 주기적으로. 자, 아시겠죠, 이거? 자, 모든 것은 자세에 달려 있어요. 자세가 왜 중요하면요. 이렇게 구부러진 할머니들 많이 보셨죠? 이분이 자세가 똑바로 서져요. 자, 이렇게. 자, 이건 뭐겠어요? 이렇게 구부러져 가지고 살았던 인생이 애터미 하기 전 인생이라고 보시면 돼요, 여러분들. 근데 여기서 이분이 빳빳하게 서가지고 새로운 인생을 살게 돼요. 이게 애터미에서 성공한 인생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갑자기 그냥 이분이 이렇게 있다가 허리 펴야 되겠다 해가지고 바로 일어나가지고 허리를 폈냐? 아니라고요. 보십시오. 이분이 어떤 일을 했겠어요? 이렇게 허리 펴는 운동을 1년 이상 이런 트레이너가 누굽니까? 스폰서잖아요, 스폰서. 그죠? 스폰서분이 하라는 대로 해가지고 힘들지 않았겠어요? 힘들었겠죠? 했지만 따라 했다는 거예요. 그대로. 그랬더니 어떻게 됐습니까? 쫙 펴졌잖아요. 이게 자세예요. 이 자세로 하셔야 된다. 구부러진 옛날 자세로 가지고는 성공 안 됩니다. 구부러진 옛날 자세 가지고 조금 성공할 수 있어요. 왜? 스폰서의 힘에 의해 가지고 나는 어떻게 뭐 좀 잘 못했는데 어떻게 바이널이다 보니까 스폰서가 잘하고 파트너가 한 번 나와가지고 좀 될 수는 있어요. 근데 그게 계속 유지 안 된다고요. 여러분들의 자세가 중요하고요. 그래서 이 자세를 잘 잡으십시오. 그래서 직급 도전할 때는 여러분들 자발적인 의사로 목표를 잡고 가셔야 되지 떠밀려 가지고 간다든지, 그죠? 여러분들이 보시기에 나 준비가 좀 너무 안 돼 있는데 자, 준비가 안 돼 있다 하더라도요, 여러분들의 의지가 있고 그럼 내가 준비가 안 돼 있지만 이번 기회에 내가 한번 해보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그런 자세를 가지고 하면 돼요. 근데 준비도 안 돼 있는데 자세도 안 돼 있고 나는 안 가고 싶은데 스폰서가 자꾸 가라 그러고 본인이 지금 뭐 이번에 팀장 간다고 나를 뭐 끼워 넣는다 그러는데 그래가지고 나 가는 건데요. 이런 이야기 할 거면 차라리 안 가는 게 낫다고요. 왜? 처음에 그렇게 가면 자세가 잘못 잡혀서 가잖아요. 그러면 내가 잘못된 생각으로 갔죠. 그럼 내 파트너분들도 그런 식으로 보내게 돼 있다고. 그러니까 누구 의사로? 여러분들이 여러분 사업으로 결단을 하시라고요. 여러분들께서 내가 가고 싶다고 하면서 몇 월 달에 내가 한번 가보고 싶어요. 예를 들어서 지금 좌우 라인에 없어요. 몇 명 없고 해도 나 3개월 뒤에 2월 상반기에 나 판매사 가고 싶어요라고 손 드세요. 이게 결단이라고요, 여러분. 다 돼가지고 가는 게 아니라고요. 결단은 내가 손 먼저 들고 거기에 맞춰 가는 겁니다. 그러면 스폰서분들도 이분이 3개월 뒤에 가기로 했으니까 어떻게 도와드려야 되겠다. 더 달려들게 돼 있다고요. 이게 여러분들이 여러분들 혼자 힘이 아니고 협력을 구하는 방법이에요. 도와줄 때까지 기다리는 게 아니에요. 왜? 스폰서 입장에서 보십시오. 좌우 라인에 여러분들과 같은 파트너들이 줄줄이에요. 좌측에 또 그 밑으로 좌우에 여러분들과 같은 파트너들이 많죠. 바이널이라. 그죠? 많은데 그 중에서 여러분들을 도와야 될 이유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자발적인 의사가 있어야 됩니다. 두 번째, 본인의 사업적 체력을 잘 파악을 하셔야 돼요. 본인이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냥 무작정 그냥 나 가고 싶은데 대책은 없어. 이거 가지고는 안 돼요. 그리고 유지하실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한번 판매사를 갔어요. 그러고 난 다음에 본인이
제품 소진량이라든지 어떤 소비자가 새로 생겼다든지 이런 부분을 잘 파악을 하셔가지고 어느 정도까지는 내가 나오겠다. 그러면 한 달에 한 번은 좀 힘들지만 한 달 반 만에 한 번은 내가 갈 수 있을 것 같아. 이게 체력 측정이 딱 돼야 된다는 거예요. 이거를 여러분들께 측정이 안 되시면요, 스폰서분들하고 같이 하세요. 분명히 하셔야 됩니다. 이거 안 하고 대충 스폰서가 가라는 대로 가고 그냥 떠밀려서 가다가는 문제가 생긴다고요. 그 다음에 상위 스폰서들의 직급하고 같이 함께 도전해서 시너지를 일으키는 게 맞겠죠. 그리고 매출 마감은 원칙적으로 스폰서한테 맡긴다? 어떻게 돼 있어요? 좌측은 스폰서가 알아서 하기로 했는데요. 그러니까 거기는 포인트 알아서 이제 거기를 맞춰줘야 되고, 나야 우측에 30만 맞춰놨는데 왜 스폰서님 전화해가지고 거기 왼쪽에 왜 포인트가 안 맞춰져요? 나 내일자로 또 넣을 거 있는데 이렇게 전화하면 돼요, 안 돼요? 여러분들 대답 안 하시는 거 보면 많이 그렇게 하셨나? 여러분 이거 절대 안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께서 자생력이 없어요. 여러분들 좌우에 포인트 마감은요, 여러분들이 하시는 거예요. 직급 마감도 여러분들이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도움은 받을 수 있습니다. 스폰서한테 도움은 받을 수 있다고요. 근데 마감을 해달라고 전화하지 마세요. 해달라고 기대지 마시라고요. 그건 이미 여러분 사업이 아니라는 건 내가 내 입으로 실토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사업이라 그러면요, 끝까지 책임지고 하세요. 좌우를. 그래서 우리는 좋은 게 뭡니까? 아니 못 맞출 것 같으면 넘기면 된다고요. 그거 하나 막 맞추려고 막 전화해가지고 스폰서한테 전화하고 파트너한테 전화해가지고 이 날짜 바꿔라 저 날짜 바꿔라 전화하시면 안 된다고요. 그 전화 한 통 때문에 여러분들의 신뢰가 바닥으로 떨어진다고요. 파트너들한테. 스폰서한테 뭐겠습니까? 스폰서한테도 신뢰가 떨어져요. 여러분들의 신뢰가. 본인 책임을 지지 않는 사람이 어떻게 큰 직급을 가겠냐는 거죠. 판매사 때부터 떡잎부터 아는 겁니다. 절대 이거 스폰서한테 맡겨놓으시면 안 됩니다. 약속. 자, 옆에 우리 사장님들하고 약속. 네, 힘없이 약속하시네. 자, 그리고 도전 중에 어떤 문제가 발생될 수 있어요. 뭐 포인트가 뭐 이렇게 일어나기로 했는데 좀 안 일어나가지고 조금 모자란다든지, 그죠? 이런 부분들이 있어요. 자, 이 시점은 막판에 체크를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이게 팁입니다. 우리가 2주 정도가 있죠, 그죠? 2주 정도가 있으면은 한 첫째 주에 스타트를 했어요. 해서 첫째 주 한 토요일 정도에 보는 거예요. 이렇게 밑에 내가 만약에 판매사 도전을 한다 그러면 내 거를 보시고, 아니면 파트너를 보낸다 그러면 파트너 걸 한 일주일치를 한번 보세요. 보면 이분이 다음 일주일 동안에 마감을 스스로 할 수 있을지 아니면 조금 도와줘야 되는지가 나와요. 그 기준을 말씀드릴게요. 자, 일주일 정도 지난 시점에 한 사람이 150만 언저리, 딱 150만 145만이야. 그럼 이거 아니야. 이게 아니고 150만을 기준으로 해서 조금 왔다 갔다, 그죠? 이 정도까지 한 일주일 동안 올라왔어요. 그럼 이분은 그 다음 일주일 동안에 마감을 거의 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들이 조금만 도와주면. 근데 이거 막 택도 없어. 막 80만 밖에 못했네. 70만 밖에 못했어요? 그러면 이거 문제가 생긴 거예요, 여러분. 이게 문제가 생긴 거라고요. 그러면 혼자서 자력으로 안 된다고요, 이거는. 그러면 스폰서분들하고 같이 대책회의를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세미 판매사 같은 경우는 어떻습니까? 70만 전후, 그죠? 한 60만도 상관없어요. 60만, 70만 정도 왔다 갔다 하면은 이분은 하실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이게 어떤 절대적인 기준은 아닙니다. 이렇게 참고를 하시라는 거예요. 자, 외적, 내적 자세가 있습니다. 외적 자세, 복장이나 머리 스타일이나 말투나 표정이나 여러분들 담배 피우시는 분들, 남자분들 담배 냄새 이런 분들은 정말 관리를 하셔야 돼요. 왜냐하면은 우리가 말 가지고 하는 사업이잖아요. 근데 남자분들 자기 입에서 담배 냄새 나는 건 자기는 몰라요. 제가 예전에 담배 피울 때 그랬거든요. 제가 담배 피울 때는 냄새 난다 그래도 나는 냄새가 안 나. 근데 제가 어느 날 제가 이제 담배 끊기로 생각을 하고 지하철을 탔는데요. 어디서 하수구 냄새가 계속 올라오는 거예요. 어디 지하철에 하수구가 뚫렸나? 보니까 옆자리에 있는 어떤 아저씨가 그때 이제 마스크 안 낄 때예요. 담배를 피우시는데 이제 뭐 하여튼 술을 먹었는지 뭐 어쩐지 하여튼
냄새가 올라오는데 이제 하나님께서 저한테 담배 끊으라고 하는 것 같아. 그 냄새를 보여준 거는. 그리고 제가 결제를 한다고 사무실에 앉아 있는데 여기서 저쪽에서 이제 우리 직원 한 명이 결제판을 두고 딱 문 열고 딱 들어오는데 담배 냄새가 착 오는 거예요. 그래서 너 담배 폈냐 그러니까 어떻게 하세요 그러는 거예요. 내가 담배를 안 피우니까요. 그렇게 민감해지는 거예요. 우리가 애터미 사업에 대한 비전을 이야기하는데 이 앞에 계시는 분들이 담배 냄새 때문에 찡거리고 피하고 이러고 아우 그 사람 나 만나기 싫어 이러면 안 되지 않나요? 자, 담배 어떻게 한다? 네, 끊으세요. 성공을 위해서 끊으세요. 네. 그리고 여러분 복장이나 이런 부분들 있죠. 이것도 비즈니스 룩으로 그죠? 이렇게 바꾸시는 겁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내 지인을 만날 때 나의 변한 모습을 보여줬을 때 이 사람이 관심을 가지는 거거든요. 거기 네가 뭐 애터미 하기 전이나 한 후에나 뭐 똑같네? 이래 가지고는 어떤 변화를 유도하기 힘들어요. 내가 변화했는데 멋있어 보여. 그럼 나도 그렇게 한번 해볼까?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말하는 거라든지 이런 것도 여러분들께서 석세스 아카데미 이런 데서 많이 듣잖아요. 이런 어떤 가장 아주 고급적인 고급스러운 이런 이야기를 해가지고 애터미 비전에서 이야기하고 이러시면요. 이 우리가 교육받는 이런 어떤 그 교육들이 굉장히 고급 정보거든요. 이걸 이야기하면은 어우 진짜 유식하다야. 진짜 애터미 하면 좀 그렇게 유식해지나 보다. 이렇게 된다고요. 복장이나 머리 스타일, 말투, 표정 그리고 담배 냄새 이런 거 많이 관리해 보시기 바라고요. 요거 한번 볼게요. 우리는 보통 6초 만에 사람의 첫인상을 결정한다고 한다. 올해 27살 윤동요 씨. 현재 대기업 재무설계사로 여자친구는 없다. 안녕하세요. 저희가 저분의 첫인상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고 있는데요. 혹시 남자로서 호감도 몇 점 주셨나요? 2점이요. 저는 3점이요. 3점이요. 2점이요. 저 3점이요. 저 2점이요. 1점 줬어요. 지금 저분이 현재 하고 있는 일, 직업은? 그냥 말해도 되는 거예요? 네. 백수? 배달 알바 같은 거? 그냥 직장 없는 사람? 복학생이요. 대학 군대 막 갔다 와서 이제 복학한 대학생. 시험 보시고 2점을 주셨잖아요. 그 이유는 어떤 거예요? 약간 너무 후줄근해요. 옷이나 표정이나가 별로 안 좋아 보이셔서. 저분이 길거리에 가다가 데이트 신청을 하신다면 받아주실 의향 있으세요? 아니요. 아니요? 아니에요. 아니요? 별로. 평소 차림일 뿐인데 도대체 뭐가 문제라는 걸까? 5점 이하의 점수가 가장 많은 스티커를 받았다. 다음날 같은 시각, 윤동요 씨는 머리를 정리하고 정장 차림으로 홍대 거리로 나섰다. 정말 딴사람 같다. 네, 지금 저분의 첫인상에 대해서 질문드리고 있는데요. 혹시 저 스티커 붙일 때 몇 점 주셨어요? 10점. 10점 주셨어요? 네. 9점 드려요. 9점이요? 7점이요? 저 7점이요. 8점이요? 8점 드렸습니다. 8점이요? 네. 이유가 있으세요? 기본적으로 남자의 이미지는 굉장히 깔끔함과 젠틀함이 가장 중요한데요. 저건 일단 기본 정장 스타일과 단정한 머리, 그리고 기본적으로 이렇게 처진 눈이 굉장히 호감적인 느낌을 주었고요. 굉장히 단정한 모습에서 가장 큰 메리트를 느꼈던 것 같습니다. 깔끔해 보여서요. 직업은 어떤 일을 하시나요? 회사원. 일반 회사원들 모습을 입습니다. 회사원. 회사에서. 그럼 만약에 저분이 길거리에서 데이트 신청하신다면 받아주실 의향 있으세요? 괜찮은 것 같아요? 네. 받을 수 있겠어요. 괜찮을 것 같아요? 그렇다면 이렇게 첫인상을 결정짓는 요인은 무엇일까? 동료 씨의 두 모습을 비교해서 살펴봤다. 우선 손대지 않은 머리 스타일과 깔끔하게 정돈된 머리 스타일, 이 두 가지에서 큰 차이가 보인다. 그리고 얼굴 표정이다. 시무룩한 표정과 반대 자신감 있는 표정에서도 차이가 보인다. 그리고 중요한 옷차림이다. 트레이닝복과 정장, 이 두 옷차림에서도 차이가 난다. 시각적인 요소 중 당사자의 자세 또한 중요하다. 그 외 청각적인 요소는 두 가지.
당사자의 목소리 톤과 말투가 있다. 이 6가지를 잘 다듬는다면 6초 안에 결정되는 첫인상을 사로잡을 수 있다. 네, 여러분 제가 왜 외적 자세에 대해서 말씀드린지 아시겠죠? 여러분들의 어떤 이 퀄리티를 내가 속에 나는 속은 정말 따뜻한 사람이고 이래 아무리 해도 겉모습으로 일단 판단하게 돼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께서 비즈니스 룩으로 자신만의 비즈니스 룩을 이렇게 한번 또 꾸며 보시고 그 모습을 가지고 애터미 사업에서 좀 좋은 호감을 이렇게 얻어가야 된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남녀 간에 이제 지켜야 될 것들이 있어요. 우리가 승용차를 탈 때라든지 저는 이렇게 합니다. 제가 이제 예전 아메에서 배웠던 건데 절대 옆자리에 제가 이제 그 결혼한 사람이니까 옆에 여성분들을 안 태워요. 여성분들 뒷자리에 모십니다. 옆에 내 가방을 딱 놔버려요. 못 앉게. 왜냐면 그냥 앉을 수도 있잖아요. 그럼 뒤로 가세요. 이렇게 하기 그러니까 가방을 놓고 뒤쪽에 좀 앉으세요. 제가 모셔다 드릴게요. 이렇게 혹시 앉게 되면 그게 오해를 피하는 방법이에요. 그리고 이런 집에 방문한다든지 이럴 때 혼자 이렇게 안 가요. 오해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뭐 제품을 전달하러 갈 수도 있겠죠. 그럼 바깥에서 이렇게 드린다든지 이렇게 하신다는 거고 신체 접촉 이런 거 정말 조심하셔야 되는데 그리고 어떤 분 같은 경우는 이게 이제 실수 아닌 실수인데 남편분한테는 애터미 하다가 들어왔다 일어나고 술을 마시고 온 거예요. 예? 그러니까 뭐 이렇게 술을 이렇게 잠깐 했겠죠. 그리고 누구하고 술 마셨냐? 그러니까 우리를 하다가 이제 남자하고 마셨다 이렇게 된 거예요. 어떻게 됐겠어요? 바깥 출입 금지. 예? 그 애터미 사업이 굉장한 방해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남자라도 그 부분을 오해를 할 수가 있겠죠. 오해를 그죠? 조심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한 방에 그냥 서로 간에 부부관계에 금이 갈 수도 있는 겁니다. 예전에 한상현 총장님께서 그 예전 그 아메이 사업을 할 때 그 아메이에서 생리대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주문을 받은 거예요. 그리고 막 기분 좋게 이제 생리대 박스를 이렇게 가지고 이제 어떤 소비자분한테 이제 생리대 왔습니다. 딱 드리려 그러는데 남편분이 나와요. 네가 뭔데 내 와이프 생리대를 갖다 주냐? 이래가지고 이제 황당했다는 거예요. 그렇게 해도 오해를 당한다는 거예요. 나는 그냥 좋은 의도에서 우리 파트너분들은 이렇게 옆에 태우고 이제 잘 가세요 하면서 차에서 인사했는데 뭘로 보여요? 데이트하고 온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옆에서 볼 때는. 조심하시라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거래 금지입니다. 금전 거래 금지. 파트너나 스폰서가 돈 좀 빌려달라. 그럼 빌려 주셔야 돼요? 말아야 돼요? 그냥 드리세요. 그냥. 내가 빌려준다라고 생각할 때부터 그때부터 어떻게 되느냐? 그 사람과 나는 채권 채무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일주일 뒤에 갚을게 했는데 이번에 못 갚아요? 그럼 어떻게 돼? 미워져요. 아니 이 사람이 말이야 갚기로 해놓고 이러면서 스폰서 파트너 간이 아니고 이제는 돈 언제 줄 거야?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럼 이 파트너는 어떻게 되겠어요? 못 갚는 상황인데 자기가 돈이 속이는 게 아니다. 아니, 사람이 속이는 게 아니잖아요. 돈이 속여요. 그러면 스폰서 보기 미안해가지고 돈 빌려준 사람 보기 미안해가지고 안 와버려요. 사업 안 해버린다고. 도망가 버린단 말이죠. 그럼 사람도 잃고 돈도 잃는 거예요. 하지 마세요. 금전거래. 여러분들께서 만약에 정말 도와주고 싶어요. 그러면 해줄 수 있는 만큼 그냥 돈 들여버리시라니까. 그리고 세금 처리하시면 돼요. 보험 하나 들어줄 테니까 야 네가 보험 하나 들어주면 내 석세스 갈게. 보험 하나 들어주면 내가 애터미 알아볼게. 이런 거 해야 돼요? 말아야 돼요? 여러분 보험은 물론 보험 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그렇게 해서 내가 뭐 해줄게. 서로 기본 테이크 하자 그러는데 여러분들께서 굉장히 손해보는 거예요. 여러분 10만 원짜리 들면 1년에 120만 원이고요. 10년짜리 들면 1200만 원짜리 들어가는 거예요. 1200만 원. 예? 깨면 어떻게 돼요? 돈 날라가는 거예요. 원금 못 받아요. 중간에. 근데 그분은 석세스 아카데미 한번 앉았다가 일어나다 가버렸어. 누가 이득이에요? 여러분들이 무조건 손해보는 거예요. 이런 거래해가지고 누군가를 끌어들인다 하지 마시라고. 안 된다고요. 경험이니까 말씀드리는 겁니다. 물품 또 뭐 이거 사주면 뭐 해줄게 안 되고요. 타 다단계. 내가 다른 다단계 하는데 뭐 하는데 네가 우리 설명회 하는데 한번 와봐. 그럼 내가 너 설명하는데 가줄게. 이렇게 해가지고 사업 설명회 또 오신 분들이 있어요. 딱 팔짱 끼고 있잖아요.
이미 현역의 다단계 사업을 하는 분들은 안 들립니다. 여기 앉혀놔도 안 들린다니까요. 자기 거에 꽂혀가지고 아무리 그게 망하는 길이라 해도 망할 때까지는 안 들어가요. 여러분들께서 괜히 다른 다단계에 가가지고 앉아있다가 귀 버린다. 귀. 자꾸 그게 맴돌아요. 거기서는 얼마만 투자하면 얼마 준다는데 그게 머릿속에 계속 맴도는 거예요. 그래서 엉뚱한 소리 하는 분들이 있어요. 거래하지 마세요. 이거 안 되는 겁니다. 자, 크로스 라인. 다른 라인에서 내가 다른 라인은 잘 이렇게 남의 떡이 커 보인다고 다른 라인에서 직급 도전해가지고 뭐 유지되고 하면 저 라인에 가면 무조건 성공할 것 같은데 그런 생각 들 수도 있죠. 그래서 그쪽에 있는 리더분한테 가서 제가 이런 고민이 있는데 하면서 상담하면 돼요? 안 돼요? 몰라요. 여러분 그 나의 사정을 아는 분하고 해야 되지 원칙적인 이야기밖에 안 되는 거예요. 오해, 불신, 시기, 질투 이런 게 생길 수밖에 없어요. 크로스 라인 하면은. 그러니까 이 좌측 라인, 우측 라인, 그죠? 좌측, 우측 라인에서 우리가 어떤 팀으로 이렇게 묶여 있는, 그죠? 이런 라인 오브 스폰서십이라고 그래요. 스폰서가 같아. 스폰서가 한 사람 한 사람 한 사람 이렇게 쭉 이렇게 같이 연결되어 있는 이 라인들은 상담이 가능한데 이 라인 밖에 있는 분들 있죠, 그죠? 우리하고 형제 라인에 이런 분들한테 내 사정에 대해서 상담을 한다든지 거기를 부러워한다든지 그런 게 아니라고요. 어차피 그분들도 똑같은 고민해요. 예? 이게 실질적으로 들어가 보면은 우리 애터미 사업에서 겪을 거 안 겪고 성공하는 경우는 없습니다. 자, 올바른 효칭. 언니, 형님, 누구야? 우리가 애터미 사업 하기 전에는 언니, 동생이고, 그죠? 뭐 이렇게 친구고 그러잖아요. 그러면 아유, 언니, 집사님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건 바깥에서 하시고. 여기는 뭐예요? 우리는 비즈니스 관계란 말이죠. 자, 장소가 다르죠. 장소가 다르고 우리가 비즈니스 하는 환경에서 언니, 형님 하면요. 스폰서가 동생이고 언니가 파트너야. 말 안 들어요. 그렇게 되면은. 그리고 스폰서 입장에서 이렇게 강의하면요. 동생이라고 바라보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게 어디서부터 시작되냐면은 그 호칭부터 시작하는 겁니다. 스폰서님 이렇게 하고, 그죠? 나하고 아무리 친하더라도, 그리고 뭐 팀장님, 국장님 이렇게 존대를 해주시고요. 말 놓지 마세요. 나하고 친하다고 우리가 그룹 내에서 뭔가 미팅을 한다든지 아니면 평상시에 이렇게 만났는데도 만났을 때 여기 센터에서 만났다, 미팅장에서 만났다 했을 때 존대를 해주시고 호칭을 제대로 쓰시라고요. 아시겠죠? 이거를 헷갈려 쓰시면 안 됩니다. 그 다음에 더치페이, 더치페이, 기브앤테이크, 원칙 문화 이게 있는데 여러분들께서 스폰서분한테 어떤 식사 대접이나 이런 걸 받을 수도 있어요. 그죠? 받는데 잘 생각해 보세요. 내가 계속 얻어만 먹어. 계속 얻어만 먹는다는 거는 뭐냐면 내가 아직 스폰서가 나를 아직 사업자로 생각 안 하나 이렇게 생각해요. 기분 나쁘게 생각하셔야 돼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스폰서님이 한두 번 사면 내가 한번 또 사드리고 해서 동등한 사업자로서 여러분들께서 어떤 그런 기브앤테이크를 하셔야 된다고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만약에 스폰서분들이 계시는데 식사를 하러 갔어요. 스폰서분이 오늘 내가 살게요 이야기를 안 하면요. 더치페이로 자 1인당 예를 들어서 n분의 1이 아니고 내가 먹은 거 나는 10,000원짜리 먹고 누구는 5,000원짜리 먹었어요. 자 n분의 1하고 더치페이하고 다른 점 아시겠죠? n분의 1은 뭐냐 사람 수대로 n분의 1 나누게 하는 거고 더치페이는 뭐냐 내가 먹은 거 나는 10,000원짜리 먹었고 다른 사람은 5,000원짜리 먹었어요. 저 사람은 5,000원 예? 저 사람은 5,000원 내는 거예요. 나는 10,000원짜리 먹었어요. 내가 10,000원 내는 거예요. 이게 더치페이입니다. 그렇게 하시라고요. 스폰서분이 우리 오늘 더치페이 합시다 하기 전에 여러분들께서 이런 문화로 가셔야 여러분들이 나중에 파트너분들이 생겼을 때 여러분들이 파트너분들하고 식사를 좀 하고 싶잖아요. 내가 사줄 때도 있지만 계속 사줄 수는 없다고요. 계속 사주게 되면 부담이 되죠. 그러니까 식사 안 하게 된다고. 그렇죠. 그렇게 되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더치페이 본인이 쓴 어떤 먹거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내 거 내가 내는 거예요. 그냥. 그리고 스폰서님이 사주신대. 그럼 감사하게 드시는 거죠. 그죠? 이런 부분들을 하시고 내가 계속 얻어먹는다. 그러지 마시라고요. 뭔가 내가 많이 얻어먹었다 그러면은 내가 뭔가 그래도 스폰서님이나 파트너분한테 뭔가 이렇게 좀 대접을 해 주시고 해서 기브 앤 테이크가 돼야 됩니다. 여러분. 이게 사업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거 비비불, 비난, 비방, 불평. 그냥 내 입에서 어떤 부정적인 이야기가 나온다든지 하면은 돌이켜 보세요. 근데 이 비비불이 참 무서운 게 뭐냐면 자기가 비비불을 하는 줄 몰라요. 예, 모르고 대질 신문을 해도야 그런 말 안 했대. 그 어떤 사람이 막 스폰서가 그런 말을 했는데 자기한테 직접적으로 이야기 안 하고 어떤 파트너한테 이야기, 파트너가 야, 너 스폰서님 뭐라 한 줄 알아? 너한테? 이러면서 이제 뒤로 들은 거예요. 이게 제일 무서운 겁니다. 그러니까 기분이 확 나쁘겠죠. 신뢰 다 떨어져서. 그래서 씩씩거려 가지고 막 그러는 거를 아유 참으시라고 해도 참아지냐고요. 막 대질 신문 해야 되겠대. 막 3자가 만났어요. 그래가지고 아유 화해시키려고 예를 들어 왔는데 이 사람이 시침이 딱 떼는 거예요. 내가 언제 그런 이야기 했냐고. 여기 카톡에 이렇게 어떤 그 카톡에 이렇게 적혀 있는 거를 딱 보여줬어요. 이렇게 했다고 하니까 잘못 적은 거래. 책임 안 돼요. 비비불은 습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평상시에 애터미 하기 이전에 그냥 정치 이야기하고 저기 뭐 사장님 뭐 동료들 씹고 시부모 남편 씹고 했던 그런 습관을 애터미에서도 그대로 데리고 가지고 오는 거예요. 그거는 여러분 사업을 망치는 길입니다. 이거 보십시오. 말이 씨가 되는 거예요. 가수 노래에 따라간다는 말 아시죠? 가수 윤심덕이라는 분이 사회 찬미, 죽음을 찬미를 했어요. 그러다가 자살했잖아요. 여기 남인수 눈 감아 드리리 했다가 마지막으로 세상을 떠났대요. 41세에. 제목이 그래요. 자, 여러분 가수는 어떤 노래를 한번 발표하면요 3,000번 정도 부른답니다. 그러니까 그 가사를 계속 이야기하는, 그러니까 이게 자기의 어떤 인생이 돼버리는 거예요. 비비불이 왜 안 좋냐고 하는 거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입에서 나오는 말의 씨가 중요하다고요. 수덕사의 여성 부르신 송춘희 사장님은 불교 포교사가 되셨대요. 스님 된 거죠. 낙엽 따라 가버린 사랑 차중락 29세에 낙엽처럼 떨어져서 돌아가셨다. 이게 팩트예요. 팩트. 세상은 요지경 하셨던 신신에 정말 여기도 작아 저기도 작아 해서 사기 많이 당했다는 거예요. 가수 김광석 30점에 돌아가셨어요. 진짜로. 자, 우리가 어떤 말을 해야 되겠어요? 내가 말하는 대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텅 바이 텅이 돼. 혀에 따라서 세상이 이루어진대요. 자, 행복을 불렀던 이수만 지금 어떻게 됐어요? 수천억대 자산가 됐잖아요. SM. 그죠? 나는 행복합니다 하셨던 분 있죠? 윤한기 지금 목사님 되어가지고 행복하게 살고 계시대요. 쨍하고 해뜰 날 돌아온단다 송대관. 이분도 여러 우여곡절이 있었는데 재기하셨답니다. 그리고 오랫동안 노처녀로 계셨던 이 노사연 만남을 불렀어요. 만남. 여러분 아시죠? 우리 만남은 뭐 하는 거? 이모석 만나가지고 행복하게 지금 결혼하고 있잖아요. 노래 따라가는 거예요. 여러분 말 따라간다니까요. 내가 계속 비비불 하면요 내 인생도 비난 비방 불평 돼버려요. 내가 어떤 말 해야 되겠어요? 인정, 칭찬, 축복해야 돼. 자, 인정, 칭찬, 축복을 내가 생각해 본 적이 없네? 하시는 분은 이거 보세요. 자, 위에서부터 읽어볼까요? 시작. 괜찮아요. 그럴 수 있어요. 사장님도 잘할 수 있어요. 우리 다시 해봐요. 잘 될 거예요. 시간 내주셔서 고맙습니다. 그래도 그분이 뭐뭐는 잘하잖아요. 시스템 참석은 잘하잖아요. 제품 애용은 잘하잖아요. 하나라도 그죠? 군뱅이도 구르는 재주가 있는데 그분이 어떤 분이 막 못나 보여. 나 저분 때문에 진짜 못하겠대. 그러면 아이고 맞지요. 그분이 그렇게 못하지요가 아니고 그래도 사장님 그분이 시스템 참석 잘하시잖아요. 그분이 그래도 제품 애용은 잘하시. 이렇게 이야기해 주셔야 돼요. 그러면 맞지요 하면서 또 돌아서게 마음이. 여러분들의 말이 여러분들이 비비불을 하시는 분한테 동조하시면 안 돼요. 그러면 그게 사실로 굳어져. 맞아. 그분은 이래서 못난 사람이야 라고 내가 도장 찍어주는 거예요. 그렇게 하시면 안 된다는 겁니다. 자, 시작. 사장님이 계셔서 든든합니다. 참 잘하시네요. 최고십니다. 그러신가요? 저도 그런 적 있어요. 제 스폰서, 제 파트너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자, 우리 스폰서 파트너분들 간에 요거 한번. 제 스폰서셔서 제 파트너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자, 우리가 여기에 있는 말들을 또 여러분들이 또 생각하셔가지고 긍정적인 말, 그죠? 그리고 다른 사람한테 축복하는 말, 그죠? 이런 말들 좀 많이 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재미있어요, 애터미 사업이. 자, 그 다음에 이제 한 10분 정도 제가 필수 실무사항 말씀드릴게요. 자, 판매사 도전을 할 때 우리가 최소한 그렇다고 이렇게 이 정도 안 되면 하지 마라가 아니고요. 그래서 최소한 요 정도는 좀 하면서 가는 게 낫겠다라고 제가 생각을 해본 거예요. 센터 출근하시고, 그죠? 그리고 석세스 아카데미에 3개월, 3번 정도는 좀 참석하셔서 좀 돌아가는 걸 알아야 돼요. 그리고 저널 소실적 부분이 한 일정 PB 정도, 한 달에 한 150에서 150만 포인트에서 200만 포인트 이상 정도는 이렇게 조금 일어나는 그런 그룹이면 좋겠다라는 거죠. 저거 안 되면 안 되냐? 그건 아닙니다. 그래서 오토 세미 판매사 이상분이 판매사 도전하시면 제일 좋다는 거죠. 그리고 마케팅 플랜을 이해하고 하위 PB를 관리할 줄 아셔야 돼요. 이걸 모르시면은 누구한테 어떤 포인트를 넣어야 될지를 몰라요. 계속 스폰서한테 해달라 그래요. 이게 안 되면 조직 관리가 안 되는 겁니다. 누구한테 포인트 넣어줘가지고 수당 받게 하면서 그분한테 동기부여를 해줘야 되는데 그게 안 되면은 힘들다고요, 이게. 그 다음에 제품 체험 프로모션하고 본인이 1대1 사업 설명이라는 건 뭐냐면 여기 서서 1시간 동안 강의해야 되는데 이게 아니고 1대1은 뭐냐면 우리가 사업 설명을 우리가 이따가 들은 거라든지 석세스 아카데미 원데이 세미나 동영상에 들었던 회사 소개나 비전이 있잖아요. 이런 부분을 다른 사람을 만났을 때 한 5분에서 10분 정도 내가 자랑할 수 있다는 거예요. 자랑을 해줄 수 있어야 되는 거고 여러분들께서 이 판매사 도전하시는 분은 특히 어떤 체험 프로그램 같은 걸 좀 해줄 수 있어요. 팩을 해준다든지, 그죠? 이런 정도는 좀 할 수 있어야 된다. 그리고 그분이 어느 정도 나는 뷰티 쪽이 좀 괜찮은 것 같아요. 헬스 쪽이 괜찮은 것 같아요. 해서 조금 자기 특기가 있는 분은요. 거침없이 판매사 도전을 하더라고요. 자신감이 있으니까. 그 다음에 회원 등급 취득 조건을 숙지를 하셔야 되고요. 1일 마감 시 가상계좌 적극 활용해 보시고 왜냐하면 이거를 활용 안 하시면은 나중에 포인트 좌우가 조금 모자랐을 때 이걸 대처할 방법이 없어요. 그리고 직권 마감 일자가 우리가 보통은 오늘 기준에서 어제 날짜, 내일 날짜 밤 12시까지 마감하는 거죠. 근데 직권 마감은 밤 12시가 아니고 낮 12시입니다. 이거 알고 계셔야 됩니다. 낮 12시까지 정오까지 마감을 하시라는 거죠. 15일 날 마감이면은 16일 날 밤 12시까지 원래는 할 수 있는데 직권 마감이기 때문에 16일 날 오전까지만 포인트를 넣을 수 있다는 겁니다. 이거 모르고 16일 날 밤에 넣으려고 그랬는데 이러시는 분들도 있었어요. 그래서 직권 마감 후 어떤 직급 취득 조건이 미달이 돼버렸어요. 예를 들어서 저 시기에 맞는 거죠. 네. 직급 취득 조건에 미달이 내 눈으로 똑똑히 250대 250을 내냐 맞춰놨어요. 나는. 근데 판매사가 안 떠요. 봤더니 누군가가 그 날짜에 나도 모르는 사이에 250이 돼 있어야 되는데 249만이 돼 있는 거예요. 여러분 1000포인트 때문에 안 된 경우도 있어요. 자, 그거를 크로스 체크를 해야 됩니다. 나는 맞춰놨거든요 하면서 이렇게 냅두는 게 아니고 나는 이제 맞춰놨는데 그러면 스폰서가 그 다음날 또 한번 체크해보고, 그죠? 판매사, 세일즈 마스터라는 게 떠야 돼요. 계보도에. 그게 딱 떠야 일단 인정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캡처도 해놓으세요. 혹시 여러분들께서 캡처를 안 해놓으면 내 눈으로 봤는데요가 아니고 캡처를 해놓으면 나중에 본사에다가 나 이거 뜬 거 봤다고 하면서 보여줄 수가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만약에 나는 몰랐는데 이게 정오 지나버렸어요. 16일날 정오 지나고 이제 포인트를 못 넣어. 10,000포인트를.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포기해야 돼요? 빨리 누구한테 알려준다? 빨리 스폰서한테 말씀하셔야 돼요. 빨리. 어떤 분은요. 일주일 뒤에 이야기하시는 분들. 그때는 전산 다 돌아갔고요. 그리고 여러분들 한 사람이 예를 들어서 여러분 한 사람의 어떤 판매사 수당을 넣어주면 전체가 변한다는 거 아시죠? 애터미 전체가 변하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그러니까 애터미에서도 전산이 일정 수준 이상을 한 2, 3일 정도는 이렇게 수정 보완이 이렇게 자꾸 됩니다. 왜냐하면 이런 일들이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수정 보완이 되는데 이 이상 그게 뭐 3일 뒤다 이틀 뒤다 이건 모르겠어요. 근데
이게 너무 시간이 지나버리잖아요. 그럼 이제 어쩔 수가 없는 거예요. 해드릴 수가 없어. 수당도 못 줘요. 예. 그러니까 여러분들께서 빨리 크로스 체크를 해가지고 오늘 만약에 오늘 발견했어. 오늘 정오인데 10,000포인트를 넣으려고 하는데 안 돼. 그러면 본사에 전화해가지고 스폰서님한테 이야기해서 본사에 전화해가지고 적으셔가지고 수기로라도 10,000포인트를 넣어가지고 직급을 마감할 수 있게끔 해드립니다. 애터미가 원칙적으로는 안 되는 거죠. 근데 회원의 어떤 이익이 걸려 있기 때문에 본사에서 그런 수고를 해 주신다고요. 그러니까 체크를 하시라고요. 아시겠죠? 자, 특약점이 돼야 되는 특약점 보십시오. 판매사는 특약점이 돼야 되는데 70만 포인트 이상이 돼야 내 몸 포인트가 그죠? 이렇게 돼야 되는데 또는 조건이 있어요. 또는 조건. 이거 뭐냐면 전월에 내가 해야 되는 70만 포인트에 곱하기 2 되는 매출이 소실적에서 일어났으면 그 다음 달에 나의 조건을 인정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요 또는 조건도 활용을 하시고 요거를 확인하는 방법은 뭐냐면 내가 나 등급 조건이 뭐지? 여기 마이오피스 딱 들어가시면 왼쪽에 동그란 요게 있어요. 요게 뭐냐 따라서 여러분들 한번 들어가 보십시오. 총판이냐 에이전트냐 특약점이냐 대리점이 이렇게 딱 되어 있다고요. 그게 여러분의 등급 조건이에요. 여러분 헷갈리지 마시고 아시겠죠? 요렇게 보시면 돼요. 저는 몇만 포인트입니까? 160만 포인트밖에 안 돼 있어요. 240만이 아니에요. 근데 총판이잖아요. 그죠? 자, 그리고 판매사 도전할 때 특약점이 돼야 되는데 보통은 30만 포인트인 에이전트에서 시작을 하죠. 플러스 40만을 하면 이게 소실적 쪽에 그죠? 250대 250에서 포함이 돼가지고 인정을 해줍니다. 원래 이거 회사에서 안 해줘도 되는 거죠. 250대 250 하시고 몸 포인트 40 넣어가지고 총 540만 포인트를 해야 되는데 원래는 인정을 해주잖아요. 그죠? 이게 최초 직급 도전 때도 인정을 하지만 유지 도전할 때도 인정을 해준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70만 포인트 특약점이 되어 있어요. 여기서 내가 유지할 때 몸 포인트로 누군가가 뭐 스폰서가 좀 넣어줬든지 내가 좀 넣었든지 해가지고 그 차수에 1일부터 15일 아니면 16일부터 말일 사이에 30만 포인트 정도가 내가 들어갔네요. 체크를 해보니까 그러면 여기는 220만만 해도 판매사로 인정이 된다는 거예요. 세미 판매사도 똑같습니다. 자, 앞으로 여러분들께서 만약에 팀장을 가야 되겠다. 판매사는 했고 팀장을 해야 되겠다. 그러면 150만 포인트죠. 근데 전월 실적을 300만 포인트를 해가지고 또는 조건으로 하기가 좀 그렇다 그러면 요거를 조금씩 여러분들이 판매사 도전할 때 조금씩 넣어 놓는 거예요. 그래서 150만 포인트까지 맞춰 놓는 겁니다. 한 방에 150만 포인트 맞추려고 하면 힘드니까 활용하시면 됩니다. 자, 카드 스캔 결제. 카드 여기 페이나우 비즈 있죠? 페이나우 비즈 열어가지고 여기에 카드 번호 직접 입력 누르시고요. 여기에 뭐 10,000원이든 뭐 얼마 이렇게 적잖아요. 그리고 결제를 누릅니다. 결제를 누르면 이제 카드 번호를 원래 적어야 되잖아요. 그 귀찮잖아요. 이렇게 막 번거롭잖아요. 요거를 카드 스캔 결제를 딱 눌러가지고 사진상에 있잖아요. 카드를 딱 놓고 딱 하면은 쫙 읽어요. 예? 쫙 읽어가지고 요렇게 카드 스캔 확인 딱 누르면은 결제가 딱 되는 거예요. 그냥. 자, 이거 카드 스캔 결제가 안 뜬다는 분도 있어요. 나는 없는데요 하는 분은 비즈페이나우를 치시고 PB 가로 열고 미인정종이라고 있어요. 요거를 업데이트 시키세요. 여기 업데이트라고 떠 있을 거예요. 그게 업데이트가 안 돼 있으니까 안 뜨는 겁니다. 자, 카드 스캔 결제 요것도 많이 활용해 보시고 그리고 무이자 있죠. 애터미 카드로 무이자 되는 걸 알려드릴게요. 똑같은 절차로 들어가시되 여기서 자 카드 무이자 안내라고 되어 있어요. 거의 비슷해요. 예? 거의 한 6개월 최소 한 6개월에서 7개월 정도는 무이자가 됩니다. 여러분 홈쇼핑이 잘 되는 이유가 뭐예요? 무이자를 해줘요. 그거 우리도 한다니까요. 이거 활용하세요. 예? 그래가지고 그분이 끌 때 무이자 돼요 이야기하기 힘들어요. 이거 6개월 무슨 카드야? 하나 카드야. 5만 원 이상이면은 8개월까지 무이자 돼. 미리 알고 가시면 돼. 아니면 요거 딱 뽑아놨다가 자 보자고 BC 카드네 5만 원 이상 7개월까지 무이자 할부 돼. 미리 알려드리시라고. 그러면 마음 놓고 합니다. 자 이런 정보 알려드리시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손익계산서. 우리가 애터미 사업을 해가지고 돈이 돼야 될 거 아니에요. 돈이 되는데 중요한 거는 이 계산을 잘못해가지고 돈이 안 되는 것처럼 내가 착각하는 경우가 있다고요. 뭐에서 문제가 생기냐면은 지출은 했어요. 그죠? 지출은 했어. 제품도 사고 뭐도 하고 했어. 그리고 이런 식으로 돈을 썼어요. 근데 수입을 계산을 해볼 때 수당은 들어오죠? 수당은 딱 들어와요. 그 다음에 뭐냐면 현금으로 제품을 내가 전달받았는데 입마에 복해돼가지고 어디서 써버렸어요. 몰라요. 어디에 어떻게 썼는지 몰라. 카드 승인번호는 남아있기 때문에 내가 쓰면 돼요. 자가소비 우리 집에서 한 달에 20만 원 정도 먹어서 남편한테 막 안 먹는다는 거 막 먹으라고 막 줬어. 그죠? 한 달에 20만 원 정도 했는데 이게 10달 정도 지나면 얼마가 마이너스예요? 200만 원 마이너스예요. 그러니까 돈이 안 되는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내가 계산이 안 돼. 그리고 또 뭐 있습니까? 재고 있죠? 우리 집에 내가 그래도 판매사 가면서 이래저래 몇 개 이렇게 내가 잘 나가는 거 몇 개 모아놨잖아요. 그거 파악을 하셔야 돼요. 그게 50만 원일 수도 있고 100만 원일 수도 있고 200만 원일 수도 있는 거예요. 이 계산을 다 하시면서 가셔야 되는데 통장도 생활비 통장으로 섞어가지고 뭐 돈이 어떻게 쓰여지는지도 몰라. 애터미 통장 꼭 만드셔야 됩니다. 애터미 수입과 지출이 왔다 갔다 하는 통장이 따로 있으셔야 된다고요. 절대 생활비 통장하고 섞어 쓰지 마세요. 여러분들 많은 경우에 생활비가 애초에 마이너스인 분들이 있어요. 애터미 하기 전부터 애초에 마이너스예요. 애초에 마이너스인데 애터미 때문에 마이너스로 착각을 하는 경우가 있어요. 아우 애터미 했더니 계속 마이너스. 그 이전 생활도 생각하셔야 된다고. 그러니까 생활비 마이너스 되는 건 생활비 통장에서 확인하시고 애터미에서 마이너스 되는지 안 되는지는 이 계산을 하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판매사 도전을 했는데 플러스가 되는 걸 확인을 해야 파트너분한테 판매사 가라고 이야기를 할 거 아닙니까? 내가 마이너스라고 생각했는데 내가 갈 때는 마이너스였어. 근데 너 가. 할 수 있어요? 못하죠? 거기서부터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께 철저하게 이 부분에 이건 계속 하시라는 게 아니고 이렇게 하니까 흑자야. 판매사 도전했더니 흑자네 하는 거를 겪어보시라고요. 경험해 보시라고. 그래야 마음대로 보냅니다. 파트너분들은. 그리고 그분들이 이번에 이게 애터미 판매사 도전했는데 뭔가 좀 이거 왜 이렇게 돈이 좀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거 체크해 주시라고요. 나도 그랬는데 헷갈렸는데 해보니까 이렇더라. 보니까 자가 소비를 막 퍼줘요. 여러분 마트 가가지고 물건 막 집어가지고 막 집에서 남편한테 먹여요? 아니잖아요. 돈 주고 먹이잖아요. 카드 돈 받고 하잖아요. 근데 왜 우리 애터미 제품은 그렇게 먹이세요? 막 안 먹는다는 거 그것도 주지 마세요 여러분. 돈 받고 드리세요. 생활비 받고. 그죠? 이게 비즈니스입니다 여러분. 자 그렇게 해서 이런 실무적인 것까지 여러분들께서 잘 하시면서 처음에는 이 판매사가 작아 보여요. 예? 돈도 안 되는 것 같고 그 100만 원 200만 원 받아가지고 그거 뭐 부자 됩니까 처음에? 그런데 그게 시작이라고요 여러분. 요거를 요 느티나무 씨앗이 큰 임페리얼 나무가 되는 겁니다. 판매사 도전하실 때 여러분들께서 결단하고 제대로 가는 법을 오늘 제가 말씀드린 대로 배우셔가지고 여러분들 모두 3년에서 5년 사이에 큰 성공하시기 바랍니다. 마치겠습니다.